위창자 생리학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6강은 5강에 이어서 작은 창자의 분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5강에서는 이자에서의 분비까지 얘기를 했죠. 6강은 담즙의 분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액이 1500ml 정도가 하루에 분비된다고 했죠. 담즙도 상당량이 분비가 됩니다. 담즙도 하루에 600에서 1000ml 정도의 담즙이 12장으로 분비됩니다. 자, 담즙에는 이자와 같은 외분비의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담즙의 주 성분은 담즙염과 레시틴입니다. 이 담즙염과 레시틴이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은 바일솔트, 담즙염이죠. 그리고 레시틴, 요 두 개가 주 성분이고 나머지는 따라 나오거나 아니면은 빌루르빈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 콜레스테롤과 패티애시드는 담즙의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비 자체는 다른 여타샘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분비가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간세포의 분비고 담즙염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유기물질의 분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관을 거치면서 이 담즙이 간관을 거치면서 염화나트륨과 중탄산염이 분비 이자액 분비에서 샘관의 분비와 비슷하죠. 염화나트륨과 중탄산염의 분비와 함께 물의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째 간관을 거치면서 분비가 일어나는 것은 세크레틴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됩니다. 간관을 거쳐서 분비된 담즙은 담낭으로 가서 조금 더 농축이 된다고 알고 있죠. 농축이 될 때는 소디움이나 클로라이드 같은 이온 물질을 재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맞춰 가지고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면 나트륨이 골블레드에서 흡수가 되고 클로라이드가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가 되면서 물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걸 볼 수 있죠. 물에 흡수한 양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 농축 과정을 통해서 바일솔트, 담즙염과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패티애시드, 레시틴은 약 10배 정도가 더 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간관을 지나면서 일어나는 2차 분비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 오른쪽 그림 위에서 비슷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죠. 자, 콜랑지오사이트입니다. 이 콜랑지오사이트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하고 클로라이드를 재흡수하는 역할이 일단 기본적이죠. 이 분비해야 될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성하는 루트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 측면막에 있는 바이카보네이트과 소디움의 공수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와서 카보닉 안하이드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바이카보네이트.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이 콜랑지오사이트 안에 구성이 되면은 클로라이드와 역수송으로 루멘 쪽으로 관내강 쪽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바이카보네이트과 같이 생성된 하이드로젠 아연은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에 의해서 세포 외액 쪽으로 바닥 측면막을 통해서 세포 외액 쪽으로 분비가 되죠.
자, 또 루멘 쪽에 클로라이드를 쌓아놔야지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라이드는 첨부막 쪽으로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CFTR이나 또 다른 클로라이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세포에서 첨부막을 통해서 루멘 쪽으로 클로라이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쌓인 소디움 아연들은 세포 내 소디움 아연은 바닥 측면막에 있는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에서 다시 나가면서 원위치가 되고요. 이런 활동들은 세크레틴, 글루카곤, VIP 등에 의해서 활동이 다 촉진이 되는 거죠. CMP가 증가됩니다. 반대로 또 소마토스타틴에 의해서는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자의 샘관과 마찬가지로 이 콜랑지오사이트와 사이트 연결하는 세포와 세포 연결하는 간극을 통해서 루멘 쪽에 있는 음이온을 따라서 소디움이 빠져나가면서 똑같이 물이 쫓아서 삼투압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왼쪽 그림은 똑같은 콜랑지오사이트인데 조금 다른 세포막 단백질들을 표현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확인한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넷을 바꾸는 익스체인저 첨부막에 있고, 그리고 바닥 측면막 쪽에 소디움과 바이카보넷을 공수성하는 그런 수성체, 그리고 안에서 생성된 하이드로젠 아연이 밖으로 나가면서 나트륨과 같이 교환되는 그런 수성체, 그리고 첨부막 쪽에 클로라이드를 내강 쪽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CFTR과 그리고 다른 칼슘 액티베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 같은 거는 이미 언급을 했었죠. 자,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은 세포가 이렇게 클로라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클로라이드는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채널이 바닥 측면막에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가 있습니다. 이 코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소디움 하나와 포타시움 하나와 클로라이드 두 개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 클로라이드가 축적된 클로라이드가 루멘 쪽으로 CFTR과 클로라이드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또 옆에 그림에서 물은 세포와 세포 사이로 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1, 2만 나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아쿠아포린 수용체를 통해서 루멘 쪽으로도 물이 나간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잠시 설명을 했죠. 담즙이 담낭에 저장된 다음에 담낭에서 나트륨과 염소, 중탄산염 이온 등이 능동적으로 흡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도 흡수되고 담낭은 최종적으로 30에서 60ml 정도의 용적을 가지는 그런 그런 용액으로 농축이 됩니다. 자, 담낭의 상피세포를 그리고 한번 농축을 한번 해봅시다. 농축을 하려면 일단 소디움을 빨아들여야죠. 소디움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첨부막 쪽에 담낭 쪽에 소디움 하이드로젠 펌프를 그려 놓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클로라이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세포 안으로.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 안에서는 바닥 측면막에 있는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열심히 빼내야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을 농축하게 됩니다. 자,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를 첨부막에다 그렸습니다. 이 콜랑지오사이트는 바닥 측면막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상피세포는 막의 어디다가 어떤 수용체를 그리냐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 담즙의 분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CCK입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CCK, 콜레시스토키닌은 지방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분비가 되는 거죠. 지방이 없는 식사를 하면은 담즙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CCK 분비에는 지방, 미즙 내의 지방이 중요합니다. CCK가 분비되면은 담낭의 역할을 하게 돼서 담낭과 총 담도가 율동적인 수축을 하고 OD 조임근이 이완을 합니다. 자,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있으면은 담즙이 완전히 배출된다고, 담낭에서 완전히 배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아세틸콜린도 담낭의 담즙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의 왼쪽 그림으로 담즙 분비 조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음식물 안에 있는 미즙 내에 지방이 중요한 자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이세포에서, 상피세포에 있는 아이세포에서 CCK를 분비합니다. 이 CCK는 혈액을 타고서 바로 골블래더로 가가지고 골블래더의 수축을 통해서 또 스핑터 OD의 이완을 통해서 담즙의 분비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생성된 CCK는 이 자체로 신경을, 베이걸 너브를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베이걸 에퍼런트를 통해서 도잘 베이걸 컴플렉스로 가서 미주신경의 이퍼런트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골블래더의 수축을 유발해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12장에 내려온 미즙에 있는 지방이 콜레시스토키닌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이 콜레시스토키닌은 골블래더 컨트랙션과 스핑터 OD를 이완해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 미즙 안에 있는 애시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세크레틴을 분비를 촉진을 하죠. 그래서 세크레틴은 담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바이카보넷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겠죠. 분비된 담즙염도 다시 혈액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간에 파렌키마를 자극을 해서 바일 애시드를 더 분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런 자극 자체가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을 촉진을 해서 골블래더 컨트랙션도 유발한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은 담관을 거치면서 2차 조절되고 담낭에 모여가지고 농축되고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지방과 애시드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콜레시토키닌과 세크레틴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됩니다. 작은 창자가 간과 이자에서 분비를 받는 것 이외에도 위장과 마찬가지로 작은 창자 자체도 분비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브루너셈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리버쿤와에서의 분비를 얘기할 겁니다. 위장으로부터 12장으로 애시딕한 미즙이 내려오면은 손상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서는 상당히 높은 농도의 바이카보네이트가 와가지고 중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 이자액이 나오는 부분은 12장의 두 번째 포지션에 관련된 거고 첫 번째 포지션 유문에서 직접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 위산에 의한 작은 창자의 보호를 12장의 보호를 브루너셈이 담당합니다. 이 브루너셈은 점액 분비 세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를 합니다. 이미 위가 운동을 할 때
미주신경에 의해서 브루노셈의 점액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분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12장으로 미즙이 내려오면은 기계적인 자극과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국소적인 장신경 반사로 브루노셈의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또 바이카보넷 분비는 세크레틴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이 되죠. 분비된 알칼리성 점액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미즙 내 펩신의 활성을 종결시킵니다. 또 교감신경은 브루노셈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과도한 교감신경의 활성은 십이장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브루노셈의 분비가 적은 경우 또는 위에서 위산의 분비가 과도한 경우에 상피세포가 손상돼서 십이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비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리버쿤와에서 분비되는 장액입니다. 작은 창자의 육모와 육모 사이에 리버쿤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리버쿤와는 상피세포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안에 점액을 분비하는 술잔세포, 고블렛 셀이 있고 또 가장 밑부분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파네스 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피줄기 세포도 존재합니다. 자, 리버쿠나에서 분비하는 건 뭐냐? 점액도 있지만 많은 양의 알카리성 장액입니다. 장액. 작은 창자의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음식물이 있으면은 기저의 운동을 유발하기 뿐만 아니라 장신경의 활성으로 리버쿠나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그 부분에서 장액의 알칼리성 장액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루에 1800ml라는 장액이 분비되는 겁니다. 자, 이 리버쿠나에서 분비된 장액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 분비액은 거기에 위치한 육모 끝에서 다시 재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버쿤와의 바닥에서 육모 끝으로 가는 분비액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리버쿤와에서 분비된 장액의 흐름 속에서 나트륨이 다시 흡수될 때 미즙에 있는 영양분들이 2차 능동성으로 상피세포로 흡수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즙을 섞어주고 미즙 안에 영양분을 다시 빨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리버쿠나에서 분비되는 장액입니다. 자, 리버쿠나의 바닥에 상피 줄기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새로운 상피 세포들은 계속 생성합니다. 5일 주기로 모든 상피가 완전히 교체됐다고 할 정도로 상피 세포의 분열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상피세포가 만약에 손상이 돼도 쉽게 복구될 수 있다는 게 작은 창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리버쿤화는 작은 창자에서부터 큰 창자까지 계속 연이어서 있습니다. 리버쿤화는 이런 육모와 육모 사이에 함몰돼서 들어간 부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양한 세포들이 리버쿤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세포들을 살펴보면은 앞서 설명한 고블렛셀,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는 고블렛셀이 듬성듬성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부분 쪽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파네셀도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미분화된 세포도 있고 스템셀도 존재합니다. 이거 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위창자 시작을 할 때 설명을 했던 엔테로 엔도크라인 셀도 이게 I세포든지 S세포든 간에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빌러스의 윗부분에는 작은 창자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 물질을 흡수하는 그런 빌러스가 마이크로빌라이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흡수 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된 장액이 위로 흐르면서 위쪽에서 흡수돼서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큰 창자도 구성이 거의 비슷한데요. 큰 창자에서는 특이한 거는 이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는 고블렛 셀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